부러지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사망률까지. 예,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준입니다. 이번 명예전당에서는 골다공증 전문가 하정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가톨릭 의대 서울성모병원 내부민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골다공증. 네. 이 단어 자체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좀 짧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은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잘 발생된다고는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뼈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약간 약해지면서 골양이라고 하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둥 같은 것들이 그 뼈대가 얇아지면은 잘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뼈도 다 기둥 같은 것도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해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부러지게 되면은 골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골절이 취약한 상태를 바로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골다공증에 대한 원인이 좀 궁금한데 네네. 뭐 유전 때문인지 네,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영향인지 네네. 어떤 게 제일 큰 원인일까요? 여자는 폐경 상태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고요. 네. 남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는 것과 이렇게 뼈에 좋지 못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나쁜 생활 습관들이 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실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병원 가야겠구나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요,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진짜 흔히 붙는 애칭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조용한 뭐 뼈도둑, 네, 조용한 뭐 도둑,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조용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맞아요. 증상이 뚜렷하지 전혀 않군요. 없습니다. 네.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통증이 있어요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뭔가 부러지지 않고서는 통증이 없고요. 골다공증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골절이에요. 네. 다 네.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증상이 맞아요. 나타나는군요. 만약에 심장 질환이 있으면은 그래도 쪼이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통증도 있고 흉통도 있고 만약에 위궤양이 생기면은 속이 쓰리고 막 아니면은 뭐 설사가 나면은 궤양이 뭐 생기면은 뭐 설사도 나고 이런 증상들이 골다공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네. 없군요.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첫 번째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부러졌는데 그때 이제 골다공증 진단합니다.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사실 이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인데 그 전에 사전에 열심히 관리만 하셨으면은 이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겪고 나서 골다공증을 진단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군요. 예방하고 적절하게 빨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경 이후에 갑자기 뼈가 나빠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시점은 폐경했을 때 골다공증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은 나라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잘 지내시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뼈가 헉헉 나빠지게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또 64세 때 그다음에 그 골다공증을 또 검사를 한번 무료로 해줘요. 네, 그 정도로 나라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골다공증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어찌 됐던 간에 환자들을 좀 찾아가지고 뭔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부러지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사망률까지. 예, 맞아요. 그 고관절 골절 여기 다리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골절이 되면은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는데 버스에서 갑자기 서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골절돼가지고 수술하다 돌아가신 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골절 자체도 위험하지만은 골절 수술을 해가지고 방성에 누워 계실 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잘 알고 계시는 폐렴, 그 다음에 욕창, 누워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누워 계시다 보면 혈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다른 어떤 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요. 뭐 이런 시기로 그에 따른 어떤 그 후유증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10분 중에 2명이 1년 내에 사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무서운데. 맞아요. 1년 사망률이 20%가 되는 20%? 질환은요. 어느 암 못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예, 네. 폐경 이후에는 꼭 검사를 받아야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남자분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은 즉 뭐 50대 이상이 되거나 이러시면은 이제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 전이라도 남자분들은 사실 폐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딱 나빠지지 않나요. 근데 그 전이라도 뭔가 나는 이 뼈가 나빠질 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 뭐 이를테면은 운동도 안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뭔가 뼈가 약해질 것 같고 특히나 가족력도 중요하거든요. 가족력. 네. 본인의 어머님이 어떤 골절이 있으셨던 분들은요.
그 뼈가 부러질 위험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가족력을 잘 따져보시고 남자분들이라도 아 우리 가게에도는 뼈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시면은 일단 검사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네. 하면 네.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자 치료는요 골다공증이나 오늘 딱 진단이 되셨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다음에 운동하세요. 칼슘 만약에 부족하면은 뭐 충분히 음식을 통해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하면은 보충하시고 비타민 D도 잘 챙겨 드시고 그걸 일단 먼저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남자분들한테는 골다공증 치료제가 쓰긴 하지만은 여자분들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시는 약 아니면 매일 드시는 약. 이를테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 가장 걱정하시는 거, 뭐 이빨이 썩어요, 뭐 다리가 부러져요 하고 그런 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유명하죠. 네, 그거는 지금 개발된 지 거의 60년 가까이 된 굉장히 오래된 약이고 저희가 알 거 모르고 다 아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드시는 약,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 매일 맞는 주사,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 정말 다양하네요. 굉장히 많아요. 제형이 굉장히 많은데 요놈들의 어떤 주특기들이 다 다양합니다. 네, 같은 약들이 아니에요. 네, 상황에 따라서 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랑 통해서 상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럼 골다공증 주사 이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네. 먹는 약은 뭐가 다른 걸까요? 일단 골다공증 주사는 먹는 약은요 가장 큰 단점은 드시면은 속이 좀 불편하신 것들이 단점이에요. 아, 속이 안 네네네네. 그 다음에 복용법이 생각보다 꽤 까다로운 약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굉장히 좋은 약이고 지금도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공복에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실 때 한 200cc 이상의 충분한 물을 또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200cc면 꽤 많은데요. 그 다음에 드시고 나서 바로 누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계시거나 서서 움직여 계시는 거를 한 3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왜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그게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꾸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같은 이유로 씹어 드시면 또 안 돼요. 사탕처럼 빨아 드시면은 또 입안에 또 궤양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용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렇잖아요. 저도 간편한 약이 편하게 좋죠. 여기저기 부작용이 있고 이거 드실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제한을 걸면은 약을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게 바로 수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수능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 치료율이 떨어져요.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비스포스네이트 복잡한 약을 쓰시면은 1년 뒤에 치료하는 성적이 거의 30% 이내로밖에 안 남아요. 그 10명 중에 7명 그냥 안 드시는 거죠, 이제.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약인데 주사제 같은 경우는 병원 나가서 한 대 놓으면은 이거를 거부할 새도 없이 그냥 주사가 들어갔으니까 그쵸. 수능도가 100%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기만 하시면은 그냥 수능도 100%가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사제를 쓰시는 게 그런 수능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골다공증 사실 이게 치료가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은 골절이 예방됩니다. 어떤 약이든 상관없이요. 이게 약제마다 효과가 다르고 뭔가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떤 약이든지 치료하시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으지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하고요. 뭔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치료하면서 당연히 다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내에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걱정돼서 약제를 중단한다? 이거는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도요 치료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나이가 더 진행이 되고 뼈가 더 나빠지면요 이를테면은 뼈가 굉장히 항아리에 독이 너무나도 깨져가지고 버린 상태에서는 이거를 채우기가 훨씬 더 힘들겠죠, 당연히요. 네. 구멍이 조금 났을 때 그때 빨리 채워야지만 뼈가 또 착착착 잘 차고 약제의 어떤 반응도요 젊었을 때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 딱 골다공증 진단되면은 더 늦추지 마시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비유가 다 너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